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얘기에 동의하시는지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안중근 의사다? 뭐라고? 누가 누구라고? 누가 그런 얘기한 거야? 당장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자,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습니다. 비례용 정당이죠. 손혜원, 정봉주 이 두 사람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명단이 대충 좀 세팅이 됐습니까, 김 기자? 그렇습니다. 최강욱 전 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등 전 청와대 인사들과요, 황희석 전 국장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픽에서 이제 보시면 여성 후보들이 홀수이고 남성 후보들이 짝수이기 때문에 최강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남성 중에 최상위 순번을 얻은 셈입니다. 남자 1번이네요. 그렇습니다. 최강욱 전 비서관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민주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일상의 삶을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모든 시민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 검찰의 행태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언론의 모습을 통해서 언론개혁의 절박성을 체감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번 쪽 국면을 겪으면서 추미애 장관께서 날치기 기소라고 표현하셨고 저는 기소 쿠데타라고 표현을 했는데 진정한 범죄자가 누구고 정말로 직권남용을 해가면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타고난 나쁜 성격이 꼭 좀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명단대로라면 최강욱 전 비서관은 이제 남성 1번이고 남성 2번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되겠네요. 글쎄요, 최강욱, 김의겸 이런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조금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 의원께서는 무슨 생각 드시는지요? 그 열린민주당이 태생적으로 이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또 그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위성정당이라고 실질적인 할 수 있는 그 더불어시민당입니까? 이 삼각 편대로 갖춰져 있어갖고 내부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참 요렇게 구성하기도 참 힘들 텐데 어떻게 요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느냐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번호가 주어지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 6% 정도 나온다 그럽니다. 6%만 몇 석까지 갑니까? 그러면 한 2석, 3석 정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 6, 30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분들의 발언을 보면은 왜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막 던진다고. 막 던진다. 거의 막 던지는 수준입니다. 갑자기 그 안중근 의사가 튀어나오는가 하면은 또 그 조광조 조선시대의 개혁주의자가 언급되기도 하고 정말 역사를 제대로 알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을 안중근 의사에다가 이 비유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중근 의사의 명예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봤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본인이 그 소실 대변인을 그만둔 거는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그 조국 법무장관이 그 작년 가을 광화문에서의 그 수많은 시민들의 어떤 분노 때문에 스스로 물러났는데 어떻게 이번 선거를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친조국으로 이렇게 몰아가는지 저는 조금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예, 자, 정봉주 전 의원이자 지금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죠. 바로 이번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김의겸이 안중근, 정봉주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인가 보죠, 김 기자?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비유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이 조광조다 이런 비유에 이어서 청와대 전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안중근 선생의 비유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본에서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안중근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민주당이 김의겸에게 세간의 시선이 이렇다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댔지만 우리는 그가 했던 부분에 대한 고의성, 그가 반성하는 측면, 그 이후에 사회를 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의겸의 진정성을 우리는 받아들인 거죠. 당은 김의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에는 정봉주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고여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겁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일본에서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안중근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부른다라는 말과 함께 김의겸 전 대변인의 진정성을 민주당이 못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의겸 전 대변인을 안중근에 비유해서 민주당을 비판한 겁니다. 김의겸은 안중근에 빗댄 것이고 민주당은 일본에 빗댄 정봉주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셨고 그래픽 설명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김상희 평론가는 뭐 동의가 되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는 분이 하신 말이라 비판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 뭐 공공재 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저런 말씀은 적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적이 있을 때.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는 이유는 적에게는 테러리스트고 우리에게는 영웅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과거 시대에 전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럴 때는 저런 표현들이 맞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민주주의가 완성이 됐고 함께 제도와 시대와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갈등 구조로 보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열린민주당이 타겟팅이 굉장히 정확해요. 타겟팅이 정확하다? 타겟팅이 뭐냐? 강성 지지층을 그 타겟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저 개혁이 어디서 멈출 것인가? 우리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제도로 완성이 돼서 멈춰질 것인가? 그동안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완성이 되면 다 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되고도 저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뭐냐? 이 개혁은 자신들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게 개혁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만족할 때까지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강요하는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저 이야기에 동의하기는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의 주요 인물들의 면면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죠. 손혜원 지금 열린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죠. 정봉주 지금 최고위원 미투 논란으로 민주당 공천이 배제가 돼서 결국에 민주당에서 출마 못했어요. 그리고 최강욱 전 비서관 조국 아들 관련 혐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 명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지역구 출마를 노리다가 결국 좌절되고 말았죠. 우리 이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주요 면면들 딱 보시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지난번 패스트트랙 과정 중에서 이 선거법이 통과가 될 때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지금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괴물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은 반드시 수없이 많은 정당이 난립할 거다라는 그걸 예언을 했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정당을 만들고 설립하는 거야 뭐 헌법에 나온 자유니까 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면면들을 볼 때 도대체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들이 추천이 되고 그분들이 이 괴물 같은 선거법에 의해서 만약에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던 그 또 자료 화면에서 나타나듯이 지금 지금 남성 딱 보면은 첫 번째 최강욱 전 비서관 지금 조국 아들 그 허위 인터 증명서 발급 혐의로 해가지고 재판이 넘겨졌지 않습니까? 물론 재판이 넘겨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 허위 인터 증명서는 사실 것이라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 조국 사건을 보면서 국민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저런 분을 추천한다?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 부동산에 관해서 강력하게 억제하겠다 하는데 청와대 현재 근무하던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정말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그리고 미래 세대 교육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지 정말 심각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어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그 명단에서 6번의 이름을 올린 인물 몇 번 그래픽에서도 쓱쓱 지나갔습니다만 기억들 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릴까요? 6번 주진영 전
한화증권 대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주진영 전 대표가요,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올랐는데, 그제 유튜브에서 본인의 과거사를 얘기하다가요, 좀 문제가 될 만한 몇 가지를 스스로 얘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들이 조금 생각보다 심각해서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08년인가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죠. 가족사로는 제 아들이 2005년인가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중국적자였는데 2005년에 국적법 바뀔 때 그때 한국 국적을 포기를 했습니다. 미국 가서 미국 사람으로 살고 있고 지금 30이 넘었는데 2008년에 간 이후 한 번도 지금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 딸이 둘째 딸인데 대학교도 미국에서 다녔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고 딸이 인턴 취직하는 것이 반칙이냐? 그게 반칙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필요하면 쓰는 거니까 지금 국회 인턴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 음주운전을 얘기했고요. 아들의 국적 문제도 얘기했고 딸의 인턴 문제를 얘기했는데 손혜원 그 공관위원장은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단 한 번 음주운전에 걸렸던 부분이고 공관위원들은 너무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저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정호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개혁. 그래서 개혁을 위해서는 뭐 타고난 나쁜 성격이 좀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개혁의 미명하에 내가 부동산 투기를 했든 또 미투 논란으로 뭐 공천에서 배제됐든 또 엉터리 그 인턴 증명서를 써줬든 그런 도덕성을 따지기 전에 개혁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상대당 또는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정당의 후보가 저렇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전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이 과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할지 아니면은 정말 사나운 늑대처럼 달겨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마치도 장난처럼 희화화돼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저 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실질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의겸 대변인도 그렇고 최강욱 그 비서관도 그렇고 전부 청와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선거가 끝나면은 일정 정도 연대의 가능성까지도 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형식적인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못내 당선을 지금 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닌가. 목소리 크고 또 나쁜 성격을 얼마든지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그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일단 숫자를 늘리면서 그 소위 외연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내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당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혜원 열린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 손혜원 공관위원장은 열린민주당이 아주 가파른 지지율 상승 곡선을 쫙 그리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몇 석 얻을 것 같냐고요? 최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2석 정도는 자신 있습니다. 손혜원을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손혜원 공관위원장은 얘기했습니다.